원하는 장소에서 잠들듯이 죽는 것, 고통 없이 죽는 것,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죽는 것,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죽는 것,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죽는 것, 아쉬움 없이 작별 인사를 남길 수 있는 것, 평소대로 살다가 죽는 것.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공빠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면서 중환자실에서 몇 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 없이 살고 계시는 분을 여러 명 보았고요. 제가 사망 선고도 여러 차례 내리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노후에 건강하게 살아서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버타운을 찾게 된 것입니다. 공마님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빠가 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병원에서 물론 돌아가셨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생을 정리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가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죽음을 이렇게밖에 맞이할 수가 없었나. 그 이후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책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죽음이란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의 죽음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다들 당황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 훨씬 지혜롭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4명 중 3명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있다고 하고요. 중환자들 대부분이 의미 없는, 왜냐하면 의미 없다는 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질질 끌면서 그 환자가 고통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생 쓰는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다 쓰고 가신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놓았더라고요. 원하는 장소에서 잠들듯이 죽는 것, 이걸 많이 원하시죠. 고통 없이 죽는 것,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죽는 것,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죽는 것,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죽는 것, 아쉬움 없이 작별 인사를 남길 수 있는 것, 종교적 영적 평안 속에서 죽는 것, 미리 작성한 사정의료 의향서, 연명의료 거부, 안락사 요청 등이 지켜지는 것, 평소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렇게 좋은 죽음을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죽음의 질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OECD 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죽음의 질이 32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즉 꼴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 수준은 전 지구적으로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아플 때 대부분 병원 가서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화로운 임종을 위한 임종의료 체계가 미흡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말기 환자들이 사망 직전까지 중환자실을 전전하다가 연명의료에 덫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질 수준이 꼴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병원과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의사들은 호스피스 의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나요? 일단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호스피스 의원에서 받아줬는데 지금은 말기 암 환자나 간경화라든지 4가지 종류로만 제한해서 호스피스 의원을 이용하는데 어렵게 만들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의 거의 95%가 호스피스 의원에서 완화 진정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들은 24.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한 마무리를 하시는 것으로 통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죽음에 대해서 공론화되게 된 3가지 사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권투 선수 김득구님의 죽음 때문에 뇌사와 장기 기증에 대한 공론화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보람의 병원 사건 때문에 연명 의료가 의무가 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김득구 성운수 사건은 저희들 어렸을 때인데 그렇죠. 좀 기억이 나요. 신문에 나고 했던 것 같아요. 1982년에 권투 시합 중에 선수가 뇌사 상태에 빠졌죠. 그 미국에서 시합을 그렇죠. 하다가 죽게 된 거죠. 어머님이 가셔서 결국은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미국 법이 지금처럼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장기 기증을 해야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할 수 있어서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는 뇌사라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셨나 봐요. 부득이하게 장기 기증을 하고 2명을 살리고 시신만 돌아온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네, 그 어머니 마음이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하기에는 그 보상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당시에 좀 어머니 입장에서 상처를 그렇죠.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2달 만에 자살하셨다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심판, 예. 그 심판도 무리한 그런 경기를 이끌었다 뭐 이런 구설 때문에 결국 또 자살을 했었죠. 네,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뇌사, 장기기증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람의 병원 사건은 199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중증 환자를 보람의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었는데 보호자인 부인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퇴원시켜달라.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부인과 의료진이 살인치사죄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중증 환자들을 절대 퇴원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연명의료 자체가 거의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절대 퇴원시켜주지 않고 억지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의사 내려놓고 다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항상 죽음은 거의 다 병원에서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네요. 그러게 됐고 또 의료비 부담 때문에 그 뒤로 자살한 사건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이것이 이후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2008년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정입니다. 가족들이 할머니가 소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지하고 싶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아까 말한 보람의 병원 사건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법정 공방을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가족들이 승소를 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 사건이고요. 그 이후로 몇 년의 시간이 걸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2015년 발의돼서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그동안 우리가 사전의료 의향서라고 연명의료 안 받겠다 이런 것들을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것을 법정 서식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걸 법적으로 보장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화 의료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임종 과정이라는 새로운 죽음의 과정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을 토대로 해서 임종 과정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도입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안락사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물인간 상태, 말기 환자라고 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 과정이란 회생 가능성 없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연명의료는 회복의 노력이 아닌 오히려 죽음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하더라도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명 의료를 안 하는 거하고 안락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락사라고 하면 우리가 스위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3천만 원 들고 스위스로 간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스위스의 멋진 자연 풍광을 마지막 눈에 담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의사조력 자살이라고, 스위스는 이거 하나만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다른 직접적인 안락사가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직접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겠죠. 안락사 대상자에 한해서 의사가 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허용되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안 되고 있는데 선진국들 중에서 일부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쇼킹한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단순히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안 사실이요. 내가 거부했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인공영양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수액이라든가 네. 영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명의료 결정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죽음을 이제는 맞이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도 그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죽음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고 느낄 수 있고요. 정말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요양병원 3년 근무하면서 중환자실에 가보면 의식이 있으면서 본인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인공영양을 시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병원 문도 닫아야 되고요. 의료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강제로 그러면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인공영양을 콧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코로 영양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은 수액으로 공급을 하는데 의식이 있어서 이걸 자꾸 뺍니다. 이렇게 빼면은 의료인들이 그 환자 한 명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박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끈으로 손과 발을 묶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도 뭔가 더 저항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진정제를 투여를 해서 진정을 시키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죽을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굶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비인간적인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들 입장에 그래도 굶주리면서 죽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현인들이나 또는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이 아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인들 아니더라도 제가 들은 걸로는 우리나라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대부분 돌아가실 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곡기를 끊고 평온하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공간이? 싶습니다, 저도. 네. 사람들이 그 굶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굶어서 죽게 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훨씬 더 평온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1차적인 목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거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 그게 일단의 목표고. 그 목표 때문에 저희가 실버타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은 노후 주거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수다를 죽음에 대해서 네. 특히 존엄하게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시나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을 보고 저희가 나눈 내용입니다. 이 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댓글에 네이버 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나머지 삶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바TV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